이제 어제부터 읽고 있는 책이 이건데, 우리는 다른 집에 산다. 이 성미산 마을의 코하우징에 대한 책이에요. 성미산이면 그 상수동 마포 쪽에. 아니 성미산 공동체. 망원동 공동체. 건너편에. 거기가 이제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이미 공동체 문화 같은 게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활동하는 것도 있고, 같이 이제 육아하는 것도 있고, 공동 뭐 법인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음식물 두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음식물 두례가 뭐냐면 조금씩 못 사니까 그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많이씩 생산자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좋은 데 가서 보고 사오고 뭐 이렇게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다가 자기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하다.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월세나 전세 같은 걸로 이사 다닐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모아서 그럼 한번 집을 지어보자 해서 코하우징이라고 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책은. 이거 보면서 되게 엄청난 감명을 받았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꿈꾸던 삶이 성미산에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화곡동에다가 하지 말고 성미산 이사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긴 잘 되고 있으니까. 화곡동은 사실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별로. 제가 비록 30년 동안 화곡동에 살고 있지만 화곡동에는 그런 공동체 문화 같은 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곡동에다 만들기에는 너무 힘든 게 아닌가. 이게 단순히 건축물을 어떻게 짓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주거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가 좀 걱정이에요. 성미산 공동체 같은 경우는 나도 이거를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지금 접했는데, 하나의 그 마을 공동체가 좀 단위가 좀 재밌더라고. 같이 식당도 있고, 성미산 식당 맛있더라고. 식당도 있고 무슨 모여서 그 안에 또 커뮤니티가 되게 강한데, 사실 여기는 환경에 인프라가 있다고, 나는 인프라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인프라가 있나요? 그런 마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건축 같은 것들이 좀 쉽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이제 퍼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우리 H11을 거기다 지었다. 근데 이게 우리 이 마을하고 이런 우리 개념하고 좀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런 주거가 여기 맞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좀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근데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때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같은 주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 책은 내가 이 책은 되게 이렇게 들으면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기고, 오히려 이제 화곡동에 이제 그런 주거가, 우리 같은 주거가 생김으로써 또 새로 또 커뮤니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성미산 프로젝트를 이 책을 읽으면서 비판적인 눈으로 보자면 좋은 점이 90이고 비판적인 안 좋은 면이 한 10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면이 90이 뭐냐? 그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건축을 하고 뭐 살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너무 좋고, 그러면서 또 좋은 점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작업실이나 아니면 자기 일과 삶, 주거를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도 같이 생각을 하고, 아이를 그냥 낳아놓고 학원 보냈으니까 됐지 뭐, 학교 보냈으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어떻게 살 수 있나, 어떤 활동, 활동을 할 수 있나, 방과후 활동을 만들어주고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점 10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막상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집은 보니까 땅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땅보다 훨씬 커요. 좀 더 커. 한 100평 되는 것 같아요. 나왔나? 아직 중간 정도 읽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거기에 되게 많은 가구가 살아요. 열몇 가구가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평수 전용 면적 18평 정도, 15평 정도 이런 작은 유닛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는데 당연히 적층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막 이렇게 쌓여질 수밖에 없는 주거죠. 작은 땅에 그 많은 가구가 살아야 되고. 근데 이걸 보면서 MBRDB의 밀집 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컴팩트하게 해서 다 밀집시켜서 사는 거 좋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건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 느낌은 마치 어떤 거냐면 성미산 마을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그 성미산 마을 커뮤니티를 이 집 하나로 다시 압축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 집만 남고 마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마을이 사라져 버리면 마을의 거리는 가로는 원래 가져야 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저희가 삼청동을 놀러 갈 때 삼청동에 멀티플렉스 하나 있다고 가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가로가 쭉 있고 여기에는 이런 가게 저긴 저런 가게 좀 걷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이 집은 이렇게 해놓고 저 집은 저렇게 해놓고 이런 걸 보면서 그 거리를 찾아가지 왕십리에 그 멀티플렉스 CGV 멀티플렉스 있다고 삼청동에 간다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가진 않거든요. 거기는 그야말로 어떤 문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그냥 소비하려고 가는 거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그 영화 보고 옷 사고 그런 건데 이걸 너무 그 압축으로 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용적률 건폐율 하면서 꽉 채워가지고 짓거든요. 보시면은 꽉 채워서 져요. 근데 이게 꽉 채워서 졌다. 저는 이거 화곡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땅값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적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공사비를 계산할 때 평당으로 계산하지 몇 층이냐 평당이라고 계산하지 그게 뭐라고 했나 뭐 층별로 계산하지 않을까? 네, 층별로 계산하진 않는 거죠. 네. 평당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제 공사비 약간 평당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층별이 들어가지. 그렇죠. 더 올리면 더 구조적인 것도 올리면 더 비싸고 부하가 그다음에 있고. 지하가 1층 같은 경우는 뭐 지상 2층보다 비싸고. 근데 보통 퉁은 치지 평당으로. 게다가 RC 구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5층까지는 기본적인 어떤 기둥 사이즈로 무난히 되거든요. 그렇지. 4, 5층까지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나 나머지 설비 비용이나 여러 가지 등등이 해서 평당으로 하는 게 거진 맞는 거예요. 맞아요. 5층 이상이 되면은 부담이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5층 이하의 주택을 할 때 한 집이 땅을 짓고 옥상까지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땅값을 이렇게 생각 안 한다. 하지만 땅값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땅값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쌓게 되는 거고 쌓으면서 이제 그 땅값을 해요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적층을 시켰을 때는 또 다른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좋아. 이 집은 그 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고 아는 사람들끼리 모였고 서로 이 집을 짓기 전부터 계속 모임을 갖고 같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저 집은 애들이 있구나 좀 뛰겠지. 이 집은 좀 이렇구나 좀 이렇겠지. 또 이런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 친구들끼리 사는데 윗집에서 뛴다고 뭐라 하겠어요? 뛰면 나도 올라가서 재밌는 게 있나 나도 올라가서 같이 뛰러 가지. 이제 그런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은 입주자를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입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그리면서 물론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지만 지금 그런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커뮤니티를 모집하려는 개념에서 저런 블로그도 하는 거고 이런 방송도 찍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가 어떤 거냐면 왜 밀집을 시켰을까? 성미산 마을이라는 좋은 인프라 환경이 있었는데 왜 밀집을 시켰을까? 땅값? 땅값 때문에?
땅값 때문이지. 땅값 때문이지. 사실 땅값 때문인데 나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건축하는 사람이, 설계하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게 있을까라는 좀 그런 의문이 드네. 사실 나 이 책은 안 봤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 사실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은 그 마을이 있고 커뮤니티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 주거는 그거를 서포트하는, 그걸 더 풍부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는데, 걱정되는 거는 암만 친하다고 해도 남이란 말이야. 물론 친구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암만 친해도 위에서 막 쿵쾅거리고 그러면은 아 정말 괜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싸울 수도 있고. 더 싫어지고, 아 이게 각자 따로 살 때는 막 하하호 막 그랬는데 같이 붙어 있으면서 안 좋은 면들, 서로 방해받는 면들,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나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나는 그건 아니고, 좋은 건 좋게 나쁜 것은 서로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최대한 그 건축이나 공간이 그걸 서포트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사진 한 장만 딱 봐서 이렇게 좁디 좁은 공간에 이렇게 사는 게, 밀집된 사는 게 옳은 것인가 책을 봐야 돼. 형 말이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공간에 가져야 할 공공성과 사나? 개별성? 공공성과 개별성의 어떤 정도가 쫙 있다면 그거를 적절히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 이 사회의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진짜 어려운 개념인 거죠. 이게 너무 같다고 느낌이 좀 드는 거야. 아 이거 좀 너무 같는데? 좋긴 해. 나 너무 좋아. 여기 살고 싶어. 왜냐면 저는 열린 마음이니까. 근데 내가 이 화곡동 프로젝트 이걸 하자니 지금 상태에서는 화곡동 주민들이나 거기 올려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아요. 반발을 일으킬 것 같아요. 사업성이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업성과 도시 변화나 주거 변화를 동시에 이제 고민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지. 마치 우리가 자선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 돈 들여서 우리 땅에다 우리 집 짓고 그냥 싸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보편적인 그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보편적이면서도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봤을 때 아파트가 여기면은 이거는 여기 너무 많이 갔어. 너무 예.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개념을 어디서 봤었냐면 뉴욕에 갔는데 거기 이제 작업하는 아티스트들이 그 공동으로 살아요. 걔네들은 뭐라고 그러더라? 그냥 레지던스라고 해요. 공동 레지던스. 그러면 걔네들은 거기에 이제 원래는 그게 빌라 같은 걸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빌라인데 그걸 막 개조했어. 막 개조해가지고 이거랑 진짜 유사해요. 걔네는 현관이 있으면 그 현관 들어오면 거기를 커뮤니티 공간 쓰고, 어차피 걔네 신발 신고 다니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방인 거예요. 그래서 한 유닛인데 생판 모르는 남녀가 한 대여섯 명이 사는 거야. 공부 작업하면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주거 공간이. 그러면서 서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같이 사니까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업이 다 같고 다 예술가야. 다 그림 그리거나 음악하거나 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사니까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직업군이 뭔지 그것도 궁금하고, 보면 대부분 남편들은 나가서 돈을 벌고 이제 아내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써 있어요, 글이. 그래서 그게 소규모일 때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친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람 리더십이라든가 걸로 이제 커버 가능한데, 이 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규모가 커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제도와 사회와 그다음에 자기 안에 커뮤니티와 거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동체는 한계가 있지. 그 사이즈의 한계가 있다고 봐. 형이 말한 것처럼 어렵다, 힘들 거다, 규모가 커지면 힘들 거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한 규모일 때는 진짜 좋은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즉 부레미 마을이라고 한 대학교 다닐 때 그 마을 설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공모전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마을 설계를 하는데, 그 부레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경기도 이천인가? 그쪽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브랜드를 만들었어. 부레미. 그 옛날 이름이래요.
그래서 브레미를 만들고 거기 마을 청년들이 이제 거기서 나는 농작물을 판매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 오면은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운영하고 마을 회관 운영하고 어려운 집들 도와주고 농사할 때 힘들면 품앗이 같은 거 두레해주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팀인데 제가 딱 봤을 때 주체가 2명인 거예요. 여자 1명, 남자 1명. 그 둘이서 나머지 이것들 다 그거를 마을 하나를 이제 컨트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 이번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 팔아줘. 그럼 그 사람들이 팔아주고 이익을 쉐어하고 뭐 이런 어떤 일종의 그 마을의 회사가 생긴 거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었는데 성미산 마을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이미지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미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있을 테고 거기서 이제 그런 모델들을 보고 적정한 선을 지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이 재택근무나 직주 근접 사회 구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종이 따로 있어요. 뭐 회사에 가야 될 직종도 있고 회사가 아니라 혼자 살 수 있는 직종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작업을 해요. 자기 혼자 자기 작업실이 있으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화가도 있고 음악가도 그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있고 웹 디자이너도 있고 뭐 그런 되게 많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지금 수십 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전문적인 자기 작업을 자기 집에서 하고 자기 이웃집은 또 다른 일을 하는 자기 전문 자기만의 다른 사람만 그 사람만의 전문 직업이 있는 사람이 옆에 살고 그런 사람들끼리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자기 걸 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삶을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또 시너지가 생기고. 예, 근데 시너지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이 이웃들이랑 이제 사이가 좋아서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음악 작업을 하고 얘는 영상 작업을 하는데 음악 영상을 해서 작품을 해볼까?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죠. 나는 건축을 하고 얘는 뭐 아트를 하는데 건축 아트 작업전을 한번 해볼까?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냥 할 일 없는 주부들 다 모여서 비누 만들자. 비누 만들고 할 일 없는 사람들 다 모여서 농산물 직거래 하러 가자. 근데 농산물 직거래 되게 좋죠. 엄청 중요한 일이고 꼭 챙겨 먹어야 될 거고 그거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몇 년 전에 하려고 대학교 때구나. 대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밥상 그 반찬 가지고 고민하셔갖고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엄청 많은 거예요. 농산물 직거래 대행해 주는 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성미산 둘의 생협도 둘의 생협이라는 브랜드가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있었어 그게. 그런 브랜드가 있고 그게 유통하는 다른 방식에 그게 들어간 거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포기를 했어요. 아 누군가는 그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구나.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지. 물론 마을 내에서 다 해결해서 작업작업 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되게 전문적인 거, 건축가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되게 전문적인 뭐 옷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자동차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뭐 이 사람 도로를 공사하는 토목 공사하는 업체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런 단지나 마을이 구성되는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 이름은 사실 명칭이 기억이 안 나. 뭐 중국에 무슨 예술 단지가 있는데 무슨 숫자로 되는 숫자? 뭐 하나 있어. 들어본 것 같다. 거기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인가 어디에 그 미트 어쩌고 해가지고 마을도 단지가 있어. 거기가 왜 조성됐냐면은 예술가들이 글로 살아. 왜냐 임대료가 싸니까. 그리고 그 미트 뭐시기 이름 까먹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기 창고야. 고기 창고인데 고기 창고가 비어졌는데 예술가들은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싼 임대료를 원해.
고기 창고가 비었어. 야 저리로 가. 거기 작업해. 우리가 지금 여기 뭐야 여기 세운 청계산가에 지금 있는 것처럼 여기 싸. 여기 와. 뭘 작업을 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예술가들이 자기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 단지가 만들어진 거야.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그런 공장들이 있는 데서 예술가들이 싸가지고 들어간 거야. 아직 싸고 장부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쟤 거기 갔는데 싸고 작업하기 좋대. 나도 갈래. 그러니까 거기 야외수 단지가 만들어지고 거기 하나의 그 단지만의 어떤 특징이 생겼어. 그래서 거기서 또 그쪽 단지에 있는 그 미술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또 따로 전시를 하고 되게 유명한 단지야. 그래서 보통 중국에 가서 미술 좀 한다는 다 그거 가더라고. 되게 유명해져서. 어쨌든 그런 커뮤니티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런 커뮤니티 만들자는 케이스고 그거는 자기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가는 거야. 용산 전자상가라든가 그런 거 가는 것처럼. 그런 거 가는 것처럼 사는 건데 대신에 그 사람들은 직업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직업과 삶이 같이 이제 가는 거지. 나는 솔직히 그런 커뮤니티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아까 재경이 얘기했던 남편들은 다 각자 직장으로 가. 비누 만들고 뭐 농산물 뭐 이런 아줌마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분야의 확장 개념이라고 난 솔직히 생각이 들거든. 난 이 책을 안 봤지만. 근데 만약에 좋아하는데 난 되게 좋아. 부럽다니까.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사회에 좀 없으니까. 근데 진짜 전문 직종 가진 사람들이 있어. 시골에 있지 서울에 없다 뿐이지. 전문 직종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솔직히 말해서 너랑 나랑 이렇게 콜라보에 하듯이 믿음이 형도 뭐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사람들끼리 굳이 내가 얘랑 같이 일을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만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난 건축가고 얘는 예술가야. 그럼 이렇게 뭐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그게 시너지라는 거라거든. 뭐 굳이 만나가지고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단지를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단지를 갔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단지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그 단지를 또 찾아오고 그 마을이 커지고 근데 그게 결국 생산과 소비 그다음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엮여진 그런 마을인 거지. 어떻게 보면 전통 시골 마을은 농사가 바로 그런 거야. 내가 농사하는데 옆에서는 푸주간에 소 잡어. 내가 필요해. 같이 하다 보니까 나 고기 줄래요? 나 빼줄게. 이거잖아.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를 약간 작은 거지. 전문 직종이 아닌 거지. 농부나 뭐더라? 백종이나 사실 다 전문직이잖아, 사람들은. 전문직이 자기 사 먹고 살기 위해서 삶과 직업과 그런 것들, 마을 이런 거 다 하나 융합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산과 뭐 마을은 융합될지언정, 뭐 친목은 융합될지언정, 직업.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서 비누를 안 만들어도 이 마을이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사실은. 농장부 공판 안 해도 이마트 가면 되는 거야, 차 타고. 그런 것들이 융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 예술단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가 없어도 되는데 얘가 있으면 시너지가 엄청 크거든. 우리 미술하는 사람만 있는데 건축가가 하나 들어왔어. 얘가 시너지 장난 아니야. 미술품 설치하는데 좀 있어. 그런 것들. 그런 게 사실은 좀 재밌지 않나.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직장이 집인 거야.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보니까 굳이 어디 뭐 사무실 따로 지금 세무상가 얻어놨지만 따로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화곡동 집을 지면 거기 지하실을 다 만들어가지고 각 세대마다 지하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집에 있어. 택배가 와도 놓고 가세요가 아니라 택배 왔네? 올라가서 받고 애기가 있어. 그러면은 굳이 얘를 유아원이나 뭐 보육원에 보내지 않고 내가 옆에 놓고 데리고 보면서 기르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길러주고 좀 크면은 이제 제가 보는 책들도 좀 보게 해주고 서로 얘기도 하고 계속 그 부모와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자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공동 육아는 생각 안 했어요. 공동 육아? 내 계획이 있는데 남의 애도 같이 키워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난 내가 집에 항상 있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런 방향을 자기가 스스로 자영업 하는 거 이런 거 선택을 한 거고 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거 안 되면 부모를 모시고 산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이 붕괴된 상태에서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부모를 모셔간다거나 이 사람은 다 부모를 안 모시고 살아. 아 그래. 네. 그리고 되게 빨리 독립을 시키더라고요.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데 부모는 귀농을 하려고 해. 자녀들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 코하우징에 있게 하려고 하는 거.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해체를 시키는 어떤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아. 지금 세태에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쪼개지다 보니까 이제 큰 평수가 필요 없는 거야. 18평, 뭐 15평, 뭐 되게 조그만 거. 보면은 뭐 방 2개, 거실 하나 이런 것들 유닛이에요. 이런 유닛들을 막 이렇게 해놨어요. 붙여놨어요. 코어는 있는데 엘리베이터랑 코어는 있는데 한 6층까지가 있더라고요. 6층까지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커뮤니티가 먼저 생겼고 있는 마을 커뮤니티에서 그 마을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그거의 결정체를 만들듯이 코하우징 주택을 만든 거고,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 집 하나를 고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택근무하면서 그런 삶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입주시키면서 조금씩 마을을 만들어가겠다는 개념인 거고. 그러면 이 집 하나 하고 건너편에 50년, 이 동네는 50년 된 집이 많아요. 그럼 그런 집들 하나씩 의뢰를 받아갖고 설득을 하고 고쳐가면서 비용적인 것도 컨설팅을 해주고 시공도 컨설팅 해주면서 이제 하나씩 고쳐가겠다는 개념인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커뮤니티가 생길까? 그 보장은 없죠. 이건 커뮤니티가 먼저 생기고 한 케이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커뮤니티가 아직 안 생겼지만 이 타입을 바꿈으로써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주는 거. 커뮤니티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커뮤니티보다는 개인의 어떤 주거 삶의 질에 관한 것 좀 더 비중이 컸던 것 같아요. 삶의 질이 더 비중이 컸었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건축을 하는 게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건 아닌데, 커뮤니티가 자연 발생적으로 잘 발생할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 기대치가 있는 거야 사실은. 저는 얘기했던 만나면 인사하는, 안녕하세요 했을 때 네라고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뭐 애는 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괜찮다고, 나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봐. 지금보다는 아파트에서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이사가 왔나? 이게 아니라 이사 오면 바로 아는 거야. 이사 오면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같이 농장도 텃밭도 같이 기르고, 이런 작은 커뮤니티, 이런 성미산 공동체처럼 뭐 같이 뭐 공파하는 그런 거 아니고 작은 커뮤니티인데,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다. 그 커뮤니티가 모여서 큰 커뮤니티가 되는 건 오케이, 좋은데 안 돼도 괜찮다. 왜? 작은 커뮤니티만 해도 활성화시키고 난 이 사람들 좀 삶을 풍부하게 해주고 싶다는. 왜냐면 옛날에는 뭐 이웃사촌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솔직히 이웃이 있어? 이웃 없잖아.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 불특정 누군가지 사실은. 나는 그거보다는 옆집 사는 누구,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커다란 커뮤니티를 기대하진 않지만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중국의 사막 마을에 가면은 이제 집단 주거지 같은 게 나오는데, 어떻게 사냐면요, 사막이 이렇게 쫙 있는데 집 한 채가 딱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그랗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가운데가 이제 중정같이 돼 있고 그 동그랗게 모여 살아요. 그게 이제 뭐 같은 가족, 일가족,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기 그렇게 옛날부터 모여 살던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집은 성벽같이 생겼어. 그리고 내부에서 다 작업자려고 하는 거야.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걔네들 이제 뭐 생산해가지고 광물 같은 거 캐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이제 팔고 뭐 이제 이런 걸 하는 그런 마을이 이렇게 있거든요. 성미산 마을이 보면서 약간 고립된 기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망원동에 망원시장이 있어요. 좋아요. 가보면 망원시장 되게 좋거든요. 망원동에 맛집도 많아요. 그쪽에. 많지. 성미산 사람들이 자기네가 안 갈 거 아니야. 망원동 시장도 안 갈 거 아니야. 둘의 농협 생각 쓸 거 아니에요. 다. 웬만하면 쓰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좀 비싸고 뭐 우리 엄마가 그렇거든. 우리 집 앞에 두레가 있어요. 두레 생협이 있어. 엄마는 무조건 생협권 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근데 저는 거기서 나는 이게 맛이 다 없어. 이게 암만 유기농이고 친환경이어도 그렇지 기본적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것들도 팔아요. 사과가 막 찌그러져 있고 반쯤 썩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거 엄마 사갖고 와서 몸에 좋은 거니까 먹으래. 껍질째로 다 먹으래. 먹으면 맛없어. 나 안 먹어. 소고기도 그 두레 생협에서 사왔대. 소고기를 사왔는데 어디 늙은 소를 잡았나. 소고기 찔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죠. 아니 제대로 그 두개 생협 아니어도 친환경으로 하고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잘 생산해서 파는 데들이 많은데 굳이 거기에서 과자도 거기서 사오는 거예요. 과자도 두레 생협이 과자도 만들어. 맛없잖아. 없어요. 대신 뭐 두부 과자 같은 거 말하는 두부 과자 같은 거. 별거 다 만들어. 거기 짱구도 만들어요. 두레 생협이 짝퉁도 만들어. 아 그래? 새우깡 짝퉁도 만들고 다 그런 걸 짝퉁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레 생협을 사실 그렇게 별로 좋게 안 보거든요. 되게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좀 이상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변질된 것 같아. 하나의 그 마트 체인 마트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이상하거든요. 저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어떻게 하냐면 중앙 정부에서 전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농약 같은 것 어떤 제한을 많이 둬가지고 쓸 수 있게 하고 못 쓰게 하고 썼을 경우에는 등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걸 정부가 전매를 해요. 모든 농산물을 전매를 해가지고 그 전매한 거에서 물가 조정을 해가지고 적당한 양의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기구가 있어요. 뭐 농림부 뭐 이런 거 같은 개념인데 달라. 그리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런 유기농 이제 마트가 많아요. 그런 유기농 마트는 엄청 비싼 데예요. 무질 없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다 거의 100% 유기농이야. 맛도 다 있어. 더 맛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걔네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유기농이고 더 비싸게 받으려니까 품질이 무조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엄청 곱게 키우는 거야. 상추 하나 키워도 되게 힘들게 키우는 거야. 근데 둘의 생각은 어떤 기분이냐면 아 이거 유기농이야. 대충 길에다 대충 그냥 키운 거 있잖아요. 농약 안 치면 유기농이지. 농약 안 쳤어. 그래서 막 벌레 먹고 막 썩어 있어. 상태도 안 좋아. 막 귤은 시고 뭐 사과는 쓰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유기농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합리화하는 거네. 그렇죠. 정당화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완전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농산물을 파는 거예요. 고기도 기본이 안 돼 있는 걸 파는 거고. 그러니까 썩어 있어도 유기농이 나서 썩은 거야. 금방 썩는 거라고 유기농이라 오늘 사면 내일 썩을 걸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어. 아, 그건 좀 아니지. 그거를 유기농이면 유기농인데 상품 좋은 것도 많잖아. 그럼 그건 뭐냐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 아니 그 둘의 생협에서 컨택한 그 생산자만 직거래 하거든요. 그때 방식이 되게 좋긴 해요. 그게 이제 미리 얼마 사겠어 그래서 사는 거야. 그럼 이 농산물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개념 되게 좋네. 네, 개념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보장을 해야 돼요. 유기농으로 농사할 거냐고 뭐 농사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직거래를 하는 건데 그거 되게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시장에 가면 망원동 시장 같은 데 가잖아요. 망원 시장이 엄청 커요. 되게 좋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맛있는 것도 많고 계속 하는 것도 많고 거기에 어떤 시장이란 게 이제 구축이 돼 있는 상태야. 근데 그런 어떤 기존의 인프라나 기존의 그거를 자기네들이 공방하면서 자기네들이 직접 뭐 운영하는 건 좋은데 어설프게 그걸 하면서 다 잘라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망원시장 망하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다 직접 두레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비누를 해서 팔아. 좋지. 비누도 잘 만들면 그 러쉬 같이. 러쉬도 원래 영국에 무슨 아줌마가 간의 수공으로 처음에 하다가 그래? 대박 나가지고 뭐 러쉬 비싸요. 둘러 팔잖아요. 전 세계로 팔잖아. 보면. 그래 아니면 하려면은 저 비누 좋다 이거야. 할 거면은 러쉬처럼 아예 좋아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하자.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종류별로 다 해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정식 맡아갖고 사업화 시켜가지고 이 성미산 마을에서 만든 브랜드가 나왔다. 제대로 된 비누 브랜드 나왔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냥 우리 동네 화곡동에도 많아요. 비누 공방. 비누 공방에서 그냥 대충 앉아가지고
이 약 좀 넣으시고요. 이 약 좀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냄새 나는데 급수가 날라가요. 이렇게 급수가 날려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서 집에서 좀 쓰고 막 요런 거만 하는 거라면은 난 좀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비누를 강요 비슷하게 이제 사게 되는 거지. 우리 아니, 공동체에서 만들었으니까 써. 뭐, 나는 네. 롤시 쓰고 싶은데 이거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 예. 비전문적인 어떤 거에서 모든 작업 자족이 가능할 것인가. 저 난방기를 사는데 바가지에 썼어요. 3만 원에 샀어. 인터넷 보니까 2만 15,000원이야. 근데 한가위가 그래서 막 환불하자고 했는데 저는 사자. 이 사람들도 사줘야지 이 세운상가가 유지가 되지. 그러면 세운상가 다 없어지고 여기 청계천 다 없어지고 나중에 내가 뭐 하나라도 만들고 싶거나 뭐 하나 아쉬워가지고 찾으려고 할 때 없다니까? 저 지금 얘기가 보면 두 가지가 약간 상반되는 입장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 하나는 여기가 유지되기 위해서 팔아줘야 된다는 입장과 그 다음에 이런 두레되기 경우는 이걸 왜 사야 되냐는 입장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되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그 커뮤니티 만들었어. 자급자족을 하잖아요. 모든 걸 다 100% 자급자족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다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면 좋아. 그럼 내가 가서 사주는 거야. 청계천에 아저씨가 자기 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깎고 자기 저거 전자제품 팔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 그거를 사줘도 되고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끌적끌적 해가지고 더 싼 걸 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약간 있는데 이런 거는 이 사람들한테 사줘야 돼. 이런 거는 인터넷 사도 돼. 인터넷 사도 돼. 뭐 약간 이런 거 차이가 있어요. 약간 물론 두 가지 나도 말하고 보니까 약간 상반되는 것 같긴 한데 성미산 마을은 지금 그 전문적이지 않은 거를 가지고 뭔가 자급자족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안 사주겠다라는 거죠. 이 세운상가는 전자, 그런 부품, 기계 가공 이거에 특화되어 있는 거리인 거예요. 근데 계속 축소되고 있어. 청계천 좋아지니까 커피숍 생기지, 가게 문 닫고 나가면은 딴 거 들어오지, 음식점 들어오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로 2가 거진 3가까지 다 없어졌어. 많이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여기 4가 쪽이랑 5가 쪽, 방산시장 몇 개 안 되거든요. 다 특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 공동체 문화가 이 사람은 성미산 마을, 이 사람들은 성미산 마을에 국한시키고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서울이라는 거를 바운더리로 보고 있는 거죠. 서울을 하나의 바운더리로 봤을 때 그 바운더리 안에 이것저것이 다 필요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청계천이 다 없어졌어. 그러면은 내가 뭐 가공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물레동 가야 돼. 아니 근데 물레동도 또 없어졌어. 지금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공하려고 뭐 만들거나 뭐 사거나 하려고 그러면은 저기 가야 돼요. 안산 시화공단 가야 돼. 그러면 시화공단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시화공단은 그것만 특화가 되겠죠 또. 그것만이 또 좋진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사이즈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운더리는 서울이면은 어느 정도 그 서울 바운더리. 근데 그거에 다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아니면 그냥 화곡동의 바운더리 안에 해결해야 될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고 더 작아져서 우리 집 뭐 내 채에서 해결해야 될 또 그게 있는 거지. 그게 있는 거죠. 적정하게 그걸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난 이제 이 오늘 그 얘기 인터뷰의 결론을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한 이유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얘기야 사실은. 맞아요. 딴 것보다도 뭐 커뮤니티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커뮤니티가 사실은 그 주거의 하나의 요소가 되고 또 주거가 사실 커뮤니티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고, 그 커뮤니티에 대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 책에 대한 이 책 그 성매상 공동체에 대한 나 아직 못 읽었는데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이런 공동체,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 말고 어떤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링크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굳이 입주민들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예술하는 사람 오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각자 자기 전문적인 직업 갖고 오되 그 사람들이 또 같이 시너지 내고 그것들이 하나의 커다란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나는 성매상 공동체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 그 H111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커뮤니티 사실 난 사실 기대가 돼. 왜냐면 건축이 여기는 건축이 이 마을을 서포트하지 않지만 내가 이제 저기랑 함께 하려는 그 H111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커뮤니티를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되면은 좀 더 커뮤니티가 자연 발생적으로, 왜냐면 사람들이 사회적인 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사실은. 뭐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 뭐 어쩔 수 없다마는 만나면 인사하고 즐겁게 지내고 이런 커뮤니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 뭐 같이 뭐 공파하는 그런 거 아니고 작은 커뮤니티인데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다. 그 커뮤니티가 모여서 큰 커뮤니티가 되는 건 오케이, 좋아, 좋은데 안 돼도 괜찮다. 왜? 작은 커뮤니티만 해도 활성화시키고 난 이 사람들 좀 삶을 풍부하게 해주고 싶다는. 왜냐면 옛날에는 뭐 이웃사촌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솔직히 이웃이 있어? 이웃 없잖아.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 불특정 누군가지 사실은. 나는 그거보다는 아 옆집 사는 누구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커다란 커뮤니티를 기대하진 않지만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중국의 사막 마을에 가면은 이제 집단 주거지 같은 게 나오는데 어떻게 사냐면요, 사막이 이렇게 쫙 있는데 집 한 채가 딱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그랗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가운데가 이제 중정같이 돼 있고 그 동그랗게 모여 살아요. 그게 이제 뭐 한 같은 가족, 일가족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기 그렇게 옛날부터 모여 살던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집은 성벽같이 생겼어. 그 내부에서 다 작업자적으로 하는 거야.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걔네들은 이제 뭐 생산해가지고 광물 같은 거 캐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이제 뭐 팔고 뭐 이제 이런 걸 하는 그런 마을이 이렇게 있거든요. 섬에 사는 마을이 보면서 약간 고립된 기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망원동에 망원시장이 있어요. 좋아요. 가보면 망원시장 되게 좋거든요. 망원동에 맛집도 많아요. 그쪽에. 많지. 성미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안 갈 거 아니야. 망원동 시장도 안 갈 거 아니야. 둘의 농협 생각 쓸 거 아니에요. 다. 웬만하면 쓰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좀 비싸고 뭐 우리 엄마가 그렇거든. 우리 집 앞에 두 애가 있어요. 둘의 생협이 있어. 엄마는 무조건 생협권 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근데 저는 거기서 나는 이게 맛이 다 없어. 이게 암만 유기농이고 친환경이어도 그렇지 기본적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것들도 팔아요. 사과가 막 찌그러져 있고 반쯤 썩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거 엄마 사갖고 와서 몸에 좋은 거니까 먹으래. 껍질째로 다 먹으래. 먹으면 맛없어. 나 안 먹어. 소고기도 그 둘의 생협에서 사왔대. 소고기를 사왔는데 어디 늙은 소를 잡았나. 그래서 찡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죠. 아니 제대로 그 두 개의 생협 아니어도 친환경으로 하고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잘 생산해서 파는 데들이 많은데 굳이 거기에서 과자도 거기서 사오는 거예요. 과자도 둘의 생협이 과자도 만들어.
맛없잖아. 없어요. 대신 뭐 두부과자 같은 거 말하는 나 두부과자 같은 거. 아, 별거 다 만들어. 거기 짱구도 만들어요. 둘의 생각에 짱구 짝퉁도 만들어. 아 그래. 새우깡 짝퉁도 만들고. 다 그런 건 짝퉁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의 생각을 사실 그렇게 별로 좋게 안 보거든요. 되게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좀 이상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변질된 것 같아. 뭐 하나의 그 마트 체인 마트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이상하거든요. 저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어떻게 하냐면 중앙 정부에서 전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농약 같은 것 어떤 제한을 많이 둬가지고 쓸 수 있게 하고 못 쓰게 하고 썼을 경우에는 등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걸 정부가 전매를 해요. 모든 농산물을 전매를 해가지고 그 전매한 거에서 물가 조정을 해가지고 적당한 양의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기구가 있어요. 뭐 농림부 뭐 이런 거 같은 개념인데